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제 나이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뭔가 마음이 다를 대로 달아버린 아줌마지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땐 하얀 백지같이 순수했던 농촌 처녀였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착해 빠지기만 해서 오랜 시간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돈이 없어 밥에 간장 참기름 넣어 비벼 먹고 국도 없이 물만 마시고 그랬으니까요. 그나마도 참기름이 떨어지면 간장만 넣어 먹었고 김치도 양껏 먹으면 엄마 아빠 눈치가 보이는 집이었죠. 무슨 조선시대 얘기 같죠? 30년 전 제가 19살 때 우리 집 풍경이랍니다. TV에선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가 나와서 힙합 노래하고 춤추고 해서 인기를 끌었다지만 집에 TV가 없어 남의 집 가서 얻어봐야 했던 저에게 연예인 좋아하는 건 사치였죠. 저희 엄마 아버지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기에 제가 학교 다니며 공부하기보단 학교 하루라도 더 빠지고 농사일 도와주는 게 더 좋으셨나 봐요. 그나마도 저희 부모님 소유로 된 논이나 밭은 하나도 없었고 죄다 남의 집 농사일 해주고 품삯 받는 게 전부였어요. 온 가족이 소작농의 삶을 살았죠. 저희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빛이 보이지 않자 제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농촌에서 단체로 시행했던 정관수술을 받으셨다네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받은 자식은 딸내미 하나로 족하다면서요. 애를 더 낳는 건 죄를 짓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소처럼 평생을 고생하시던 아버지께선 경운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저와 엄마는 세상에 둘만 남겨졌다는 것이 충격과 공포였지만 당장에 먹고 살 문제 탓에 맘 놓고 슬퍼하지도 못했죠. 지금도 경운기에 깔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대학은 꿈도 못 꾼 채 엄마와 함께 이 집 저 집 다니며 농사일을 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리를 구부리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웬 오토바이가 부앙 소리를 내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더군요. 누구지? 하고 그쪽을 쳐다봤는데 띠용! 20살 꽃처녀의 마음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선글라스에 청자켓, 청바지에 백구두. 지금 보면 촌스럽게 그지없는 패션이겠지만 그때 당시 맨날 몸빼바지만 입던 전 그 남자가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아, 지금 생각하면 그 남자 안 본 눈을 사고 싶네요. 나중에 그 남자를 선택한 걸 땅을 치고 후회했더랬죠. 아가씨, 더운데 콜라 한잔 할래요? 예전부터 많이 봤었는데 내가 주변을 걸어다닐 땐 눈치 못 챘죠? 아, 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아저씨 처음 보네요. 저렇게 큰 오토바이도 처음 보고요. 아, 타세요. 동네 한 바퀴 돌 테니 떨어질 수 있으니 내 허리 꽉 잡고요. 전 겁도 없이 처음 본 남자 허리를 꽉 잡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까지 나갔어요. 그 남자는 맨날 밥에 김치만 먹던 저를 읍내 롯데리아로 데려가 햄버거를 사줬죠. 어찌나 세련돼 보이던지 첫날 그 남자한테 푹 빠져버렸네요. 저보다 10살 많던 그 남자는 이미 30이 되어 집안에서 결혼을 재촉받던 노총각이었어요. 본인이 목재 사업을 크게 해서 그때 당시 돈으로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월 1,000만 원이라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번 적도 없는 저한테 그는 완전 재벌처럼 느껴졌어요. 돈도 돈이지만 절 공주 대접해주며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그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죠. 또 자신의 홀어머니가 얼른 결혼하라고 재촉한다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난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 좀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속이 미식미식 안 좋더니 아뿔싸 속도 위반을 해버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그거 내가 의도한 거야. 역시 난 한 방에 있는 남자라니까. 뭐? 난 2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애를 낳고 살으라고? 게다가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결혼? 그까짓 거 하면 되지 뭐. 당장 우리 엄마부터 만나서 결혼 선포 때려버리자. 이미 임신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나보다 10살이나 많던 그 남자의 추진력을 믿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핑크빛 미래만 꿈꿨어요. 우선 그 남자 어머니를 뵙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는데 어라? 다 쓰러져 가던 시골 우리 집과 별반 다르지 않는 외관이었어요. 여기 오빠 집 맞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사업가 집이 왜 이렇게 낡았어? 넌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원래 사업이란 게 초기 투자를 확실히 해야 크게 키울 수 있는 거야. 투자금 되느라 좋은 집 장만은 아직 못했지 뭐. 그놈의 사업, 그리고 투자. 그 남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허언증에 가까운 사람이란 걸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알았죠. 그 남자의 아버지는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집에서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 어머니는 절 처음 본 순간부터 대놓고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우 두춘아, 돈 없는 여자애들 그만 좀 데리고 오라니까. 기어코 임신까지 시켜서 어린애를 데리고 오냐? 이 망할 놈아. 못 살아. 여튼 아가씨, 여기까지 왔으니 생수나 한 잔 마시고 가셔. 임신한 몸이 내칠 수도 없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야지 뭐. 엄마, 미경이 처음 보는 앞에서 돈 얘기 좀 그만해요. 내가 언제 또 여자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해요. 구라 좀 치지 마시고 며느리 처음 보는데 교양 좀 차리시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경이라고 해요. 오빠보다 10살 어려요. 올해 20살 됐습니다. 20살에 임신에 기어들어가면 그 집 엄마가 참도 예뻐하겠소. 내 아들 부잣집에 장가 보내서 처가덕 좀 보려나 했더니 떡하니 애까지 가져왔다니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삼아야지 뭐. 답답해. 어머님, 앞으로 며느리 역할 잘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친 오빠 잘 살겠습니다. 그때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했던 저는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하고 결혼해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죠. 저희 친정엄마도 제 선택에 크게 반대하시지 못하셨어요.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셨죠. 일상가락지라도 바꿔라. 정말 미안하다 미경아. 내게 자식은 너뿐인데 외동딸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못 보태는 엄마의 미어지는 심정을 알아다오. 엄마 무슨 말이야. 여태껏 예쁘게 날 길러준 엄마 덕에 빨리 시집가게 됐는데 뭐 박서방이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준다고 하니 잘 살 거야. 걱정 마세요. 누가 봐도 임산부인 것이 티 날 때쯤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이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만 시댁에서 살자고 해서 방 한 칸에 신혼방을 마련했어요. 방 3칸짜리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함께 살았죠. 하루는 신혼방 장롱을 정리하고 있는데 웬 서류 뭉치가 나오더군요. 읽어봤더니 대출 관련 서류였고 다 합쳐보니 무려 2억이 빚이었어요.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30년 전 압구정 한양아파트가 2억대였는데 아무리 사업한다고 한들 갖다주는 생활비는 시원찮은 사람이 2억의 빚이 있다뇨. 사업상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많다는 남편은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기어들어왔어요. 여보, 2억 대출 있는 거 맞아? 내가 다 합해보니 2억이던데? 이거 이미 다 갚은 거야? 아님, 아직도 갖고 있는 빚인 거야? 뭐야, 내 서류를 마음대로 다 뒤졌어? 너 도둑년이야? 도둑년이라니, 지금 뒤진 게 중요해? 부부끼리 서류 좀 보면 안 돼? 청소하다가 발견한 거다. 왜? 그래, 2억 빚 있는 거 맞다. 뭐 알면 네가 갚아주기라도 하게? 네가 무슨 능력이라도 있더냐? 애가는 능력밖에 없는 쓸데없는 여편네 같으니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화장실 한 구석에 곰팡이가 폈더라.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불편한 데 없이 살림 똑바로 하라고. 내가 이 집 식모로 들어왔어? 임신하고 배 나와서 구부리질 못하니 화장실 구석구석 청소는 못해.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구석구석 곰팡이며 거미줄이며 난리였다고. 그런 거 발견했으면 당신이 좀 쓸고 닦지 그랬어. 그리고 지금 청소가 문제야? 그 많은 빚은 언제 다 갚을 거야? 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다 우리 식구 다 길거리로 나앉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사업에 대해 말하면 네가 알아먹기나 해? 맨날 첫날 농사 짓느라 공부나 제대로 했냐? 아우, 돈 좀 있고 배운 여자를 임신시켜 결혼했어야 했는데 반반한 얼굴만 보고 결혼했더니 돈 나올 구석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 그려. 누군 처가덕 봐서 몇 천씩 얻어오던데. 으이씨, 내 팔자야. 뭐라고? 본인이 똑바로 일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왜 우리 친정 탓이야? 보아하니 이 집안도 그리 부자인 것 같진 않은데 당신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며 맨날 비싼 술이나 처마시고 다니고 제대로 일하는 거 맞기나 해? 너같이 무식한 부엌대기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난 다시 술집으로 갈 거야. 차라리 술집 여자들하고 말이 통하지. 퇴! 비디역의 정체를 알고 난 저는 그날 이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 가만히 있기 힘들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날씬한 몸이었기에 벙벙한 옷을 입으면 임신한 티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최대한 벙벙한 옷에 몸빼 바지를 입고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알바를 찾았죠. 일단 동네 식당 접시 닦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땐 최저시급의 개념도 없던 터라 시골 동네 식당에서 일하는 저의 월급은 처참한 수준이었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읍내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두부공장에서 두부를 떼어다 시장에서 팔았어요. 만삭의 몸으로 투잡을 한 셈이죠. 너무 피곤해서 배가 땡땡 문칠 때면 뱃속에 우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짓이었지만 그땐 저도 20살 초반이라 뭐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빚 2억에 10분의 1이라도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다면 이까지 고생 사서 할 수도 있다고 느꼈죠. 이렇듯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우리 아들 은혁이는 건강히 태어나줬어요. 전 아들 출산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기존에 하던 투잡을 계속하러 나가야 했죠. 아이에게 줄 모유가 흘러넘쳐 가슴에 가지 수건을 대고 일부러 젖을 말렸어요. 최소한의 초유만 먹이면 된다는 생각에서요. 그동안 우리 은혁이 육아는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같이 살며 다 봐왔으면서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그 나이에 애까지 봐야 한다는 것에 투덜대기 일쑤였어요. 제가 잠을 쪼개가며 살림하는 것에도 불평불만 일색이었죠. 아우, 애미야, 국이 짜다. 대체 소금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냐? 그리고 반찬이 맨날 풀밭이냐? 네 아들 보내라 내가 죽기 일부 직전이구만. 고기 반찬은 연중 행사냐 뭐냐? 당초에 몇 달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어머님, 은영 아빠가 생활비를 거의 안 줘요. 쌀, 야채, 은혁이 우유 사는 것도 다 제가 벌어서 산 거고요. 고기 살 돈 없어요. 우리 아들이 번듯한 사업체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돈을 안 줄 리가 있냐? 네가 밖으로 나들면서 돈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나한테 애 맡겨놓고 딴 남자들이랑 정분 나는 거 아니냐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딴 남자요? 제가 은혁이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2주 만에 차가운 시장 길바닥에서 두부 팔고 식당 접시 닦는 일에서 푼돈 모아 어머님이랑 도련님 따뜻한 밥 해드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가 애 낳았으면 네가 봐야지. 왜 나이 70 먹어 꼬부랑 할머니 내가 봐야 하냐? 힘들어 죽겠다. 난 더 이상 네 새끼 못 봐준다.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그럼 은영 아빠가 생활비를 안 주는데 앞으로 우리 살림은 어떻게 꾸려나가요? 지금 시금치 한 단 살 돈도 없어서 제가 돈 벌어야 한다고요. 저도 제 아기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은혁이는 어디서 주워온 아인가요? 어머님 핏줄이에요. 어머님 친손자라고요. 그리고 지금 은혁 아빠 빚이 얼마 있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2억이에요. 그 돈을 대체 언제 다 갚겠어요? 은혁 아빠를 위해서라도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2억이든 20억이든 능력 있는 사장님인 우리 두춘이가 다 갚겠지. 아, 친손자고 핏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몸이 피곤하니 난 더 이상 애 못 보겠다. 앞집 할매가 애기 좋아하고 기가 막히게 잘 보니까 앞집 할매한테 맡기든지 네가 일 때려치고 집에서 애 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럼 앞집 할매 말고 도련님한테 은혁이 좀 잠깐이라도 봐달라고 해볼게요. 도련님 일 안 하잖아요. 야, 우리 막둥이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잖니. 걔 앞으로 큰일 날래니까 육아 같은 건 맡길 생각 추워도 하지 마라. 마치 제 속이 체한 것처럼 탁 막히더군요. 빚은 많지 한 푼이라도 돈은 벌어야 하고 시어머니는 아기 못 봐준다고 하고 백수 시동생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고 전 어쩔 수 없이 앞집 할머니께 은혁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앞집 할머니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은혁이를 잘 키워주셨어요. 아기를 워낙 좋아하셨는데 젊어서 병을 앓아 아기를 갖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를 키워주는 대신 전 주말에 짬을 내어 할머니 댁에 가서 대청소를 해드렸죠. 단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사업 때문에 맨날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밥 먹듯이 하던 남편은 꼴에 둘째를 갖고 싶어 했어요. 자기야, 우리 은혁이 동생 만들어줄까? 뭐? 당신 미쳤어? 애 하나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앞집 할머니한테 맡기고 있는데 하나 더 낳자고?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딸 갖고 싶어서 그래. 우리 닮은 딸이면 얼마나 예쁘겠어. 안 그래? 은영 아빠, 난 진짜 연속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어. 기계처럼 말이야. 자기 빚 갚는 데 보탬이 되고 우리 은혁이 비롯해서 이 집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말이야. 자기가 양심이 있다면 나한테 한 달에 생활이 되게 생활비라도 갖다 주고 아기 하나 더 낳자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자식은 나 하나로 만족하고 바로 정관수술 받았대. 자기도 정관수술하는 거 어때? 혹시라도 덜컥 또 임신되면 어떡해? 뭐? 지금 나보고 남성성을 잃으라는 거냐? 정력 하나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딸내미 낳을 기회까지 뺏어가는 거야? 됐다. 되긴 뭐가 됐다는 건지 남편은 화딱지가 났는지 그 후로 더더욱 밖으로 돌더군요. 급기야는 충남에서 벗어나 서울 빌딩숲에 가서 일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나 서울 여의도 가서 사업할 거야. 뭐? 웬 서울? 여의도는 또 어디야? 아, 무식한 시골대이 같으니라고? 여의도 몰라? 방송국 많은 곳 말이야. 한강 근처. 충남 토박이가 갑자기 서울 올라가서 뭘 하려고? 자기 목재 사업하던 건 어쩌고? 목재 사업? 그거 때려친 지 오래야. 이제 구두 닦기 사업 해보려고. 신기술을 동원해서 말이야. 구두 닦기? 그게 무슨 신기술이야. 목재 사업은 또 언제 정리한 거야? 자기, 빚은 조금이라도 줄었어? 나한테 생활비 안 주고 그 돈으로 빚 조금이라도 갚은 거 아니야? 아우, 부엌대기가 진짜 말이 많네. 대출 서류는 뭐하러 봐가지고. 그 이후로 내 얼굴만 보면 빚으로 보이더냐? 아주 맨날 돈. 그놈의 돈 벌러 서울 간다고. 말리지 마. 이번 주에 짐 싸서 바로 올라간다. 아, 정말 독불장군이 따로 없었죠. 남편은 서울로 올라가서 연중 행사로 집에 정말 뜨문뜨문 왔어요. 시어머니와 백수 시동생, 그리고 하나뿐인 내 아들 은혁이를 챙겨야 하는 건 오롯이 저뿐이었죠. 저의 부족한 보살핌 속에서도 다행히 은혁이는 무럭무럭 착하게 커주었어요. 독감에 걸려도 일터에 나가야 하는 고단함 속에서도 은혁이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백수였던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며 웬 태국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태국에 있는 그 여자의 친척들이 왕족이라면서 왕의 혈통을 가진 여자라나 뭐래나. 부모님이 유명한 투자가라며 부잣집 딸내미를 데리고 오자 당연히 돈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쌍수 들고 환영했죠. 촌프라는 그 여자는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촌프, 태국 왕족 혈통인데 한국말 좀 못하는 게 대수야? 미안할 거 없어. 엄마, 형수, 우리 예쁜 촌프 소개할게요. 나 촌프랑 결혼하려고요.
어제 말했죠. 촌프 집안 아주 부자라고요. 그래. 이야, 우리 집안에 왕의 혈통을 가진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우리 집안이 앞으로 잘 풀릴 징조로구나. 투자자 집안이라며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억씩 번다고? 아우, 세상에 1억이라니. 우리도 사돈댁덕 좀 보겠구나야. 엄마,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이라도 태국 보내면 1년 뒤에는 12배 정도로 불려준다네요. 이런 투자 기회가 어딨어요, 엄마. 우리 잭팟 터진 거라고요. 촌프가 완전 복덩이라니까요. 촌프라는 이름이 분홍이라는 뜻인데 이름만큼 얼굴도 예쁘죠? 1년에 12배라고? 어머나, 완전 돈 놓고 돈 먹기네. 며느리야, 얼른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촌프 통해서 태국에 투자 좀 해보자. 떼돈 좀 벌어보자꾸나. 어머님,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데 무슨 100만 원씩이나 투자를 해요. 제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형수, 초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럼 100만 원의 반이라도 투자금 될 국리나 하세요. 형수 돈 불려준다는데 웬 말이 많아요. 그래 며느리야,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자. 촌프는 귀하디 귀한 막내 며느리니 절대 집안일 시키면 안 된다. 알았지? 네? 도련님 결혼해서 이 집에 다 같이 살 건가요? 분가할 거 아니에요? 촌프가 한국말 배우고 한국 생활 적응할 때까지만 이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형수가 우리 셋이 한국말 좀 많이 가르쳐주세요. 아, 그러죠 뭐 그럼. 한국말뿐 아니라 한국 문화며 집안일 하는 것까지 좀 가르치려 할 것만. 태국인 동서는 당초에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누워있기만 했어요. 워낙 잘 사는 집딸이라 늘 가사 도우미만 쓰고 살아서 그런가 게으르기 짝이 없었죠. 시동생이 결혼해서 동서를 데려오자 저에겐 뒷바라지할 식구가 하나 더 늘은 셈이었어요. 부자라던 동서는 땡전 한 푼 쓴 적이 없었고 식비며 생활비는 더 들어갔죠. 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고 일거리를 하나라도 더 찾아 나서야 했어요. 당초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을 양껏 드신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와 마룻바닥에 앉자마자 초점 없는 눈으로 절 보더니 대뜸 이러시더군요. 애미야, 밥 먹자. 네? 어머님, 지금 방금 식사하셨잖아요. 양이 적으셨어요? 밥 더 드려요? 이 고얀 년, 내가 언제 밥을 먹었다고 그러냐? 어젯밤부터 쫄쫄 굶어서 힘없어 죽겠구만. 방금 본인 밥 다 드신 분이 또 밥을 달라기에 이상하다 싶어 다음날 바로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치매 진행 중이었어요. 그것도 꽤 진행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마음에 전 일단 서울에서 구두닦이 하고 있던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치매래. 어떡해. 당장 여기로 내려와 봐요. 뭐?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 그리고 건강하던 우리 엄마가 왜 치매에 걸려? 대체 나 없을 동안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를 모신 거야? 뭘 어떻게 모셔? 동네 할머니들이랑 화투 치러 다니시고 산으로 들로 여행 다니시며 재미나게 사셨지.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나만 똥 빠지게 일하고 말이야. 지금 치매 걸린 시어머니 뒷담화하는 거야? 아우, 불쌍한 우리 엄마.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의지하며 사셨을 생각하니 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따 저녁에 곧바로 내려갈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매일 딱 5시간 자가면서 집안일과 아이 육아, 투잡까지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시어머니 치매 걸린 걸 내 탓하다니. 남편한테 사혼할 틈도 없이 앞으로 시어머니 치매 투병까지 뒷바라지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뭔가 마음이 바스라져 버릴 것 같던 순간 떠오르는 건 우리 친정 엄마였어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미경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고요. 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우리 딸은 괜찮니? 박서방이 서울로 가버려서 우리 딸이 시댁에 홀로 남겨졌겠구나. 시댁살이가 힘들진 않고 저도 뭐 하루살이로 버티고 있죠. 엄마 너무 보고 싶네요. 아우 미경아, 마음 강한 네가 서럽게 울 정도면 뭔가 큰 사단이라도 난 게냐? 대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우리 은혁이만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가서 살든지
아니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발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왜? 시어머니가 구박이라도 하든? 시동생 결혼해서 동서도 생겼잖아. 태국 부자라며. 생활비라도 좀 안 보태? 함께 살면 의지가 될 텐데 영 아니야? 외국 사람이라 그런가? 의지는커녕 동서네가 태국 투자가 집안이라며 한 달에 100씩은 투자해야 나중에 돈 불려준다고. 나보고 돈 더 벌어오라잖아. 대체 상전을 모시고 사는 건지 손아래 동서인지 구분이 안 가. 백날 첫날 누워만 있고 내가 동서 빤스까지 다 빨아준다니깐. 뭐? 시어머니가 뭐라 안 그래? 왜 그 집안은 너만 일한다니? 박서방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준다면서. 그러니 내가 또 일해야지 뭐. 그리고 시어머니 치매 걸리셨어 엄마. 난 이제 시어머니 간병까지 해야 한다고. 왜 난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엄마? 진짜 도망치고파. 뭐? 너희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아, 이를 어쩌냐. 우리 딸내미가 더 고생하겠네. 불쌍한 우리 딸. 나도 눈물이 나는구나. 친정이 가난해서 돈 한 푼 못 보태주고 진짜 미안하다. 엄마도 요즘 디스크 때문에 일을 못 나가니 돈이 다 떨어져 가는구나. 라면으로 대충 버티고 있어. 뭐라고요 엄마? 그럼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내가 그래도 투자까지 해서 돈 버는데 엄마가 쌀 한 톨 없이 사는 게 말이 돼요? 제가 한 달에 조금이라도 계좌로 보내드릴 테니 밥은 잘 드시고 사세요. 절대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알았죠 엄마? 우리 딸이 피땀 흘려본 돈을 어떻게 받니? 괜찮아 미경아. 엄마 안 줘도 돼. 너희 시댁 식구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 은혁이 잘 키우면서 말이야. 엄마 앞가림은 어떻게든 알아서 할 거야. 걱정 말아라. 아니에요 엄마. 알아서 되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 엄마 좋아하시는 커피 믹스도 사서 타드시고요. 저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은 채 한 달에 얼마씩 친정엄마 계좌로 넣어드렸어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진작에 우리 엄마 생활비 좀 드릴걸. 맹목적으로 같이 사는 시댁 식구들과 우리 은혁이만 챙긴 것이 후회되더군요. 시어머니 치매 판정 받을 때만 흥분하며 자기 엄마 잘 챙기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남편은 그 뒤로 또 소식이 뜸했어요. 그러다 가끔 공주로 내려올 때면 생활비를 주기보단 제가 모아놓은 돈을 뜯어가기 일쑤였죠. 그놈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말이죠. 당최 구두닦기 하면서 무슨 돈이 그리 들어가는지 참. 남편은 그날도 뭐 뜯어갈 돈이 없나 제 통장을 뒤지다가 제가 친정엄마 계좌로 돈을 넣어드린 걸 발견했어요. 이거 뭐야? 김복순? 이거 장모님 이름 아냐?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주고 있네. 왜 그런 거야? 뭘 왜 그래? 우리 엄마 디스크로 일 못하셔서 생활비 쓰시라고 드리는 건데. 뭐? 그렇다고 놓친 애한테 20만 원이나 준다고?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가끔 생일이나 명절 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미쳤어? 내가 왜 미쳐? 난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못 드려? 잠까지 줄여가며 뻣빠지게 일해서 병든 우리 엄마 용돈 좀 드리는 게 큰 잘못이야? 지금껏 시댁 식구들 입에 풀칠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아? 당신이 장모님 용돈이나 한번 드려봤어? 지금껏 본인이 돈 벌던 노인네한테 돈까지 줘야 해? 나도 구두닦이 사업하느라 힘들게 번 돈을 그 양반 그동안 돈 좀 모아놨을 거 아냐. 여태 사치 부리고 사셨나? 아플 때 돈 쓰려고 돈 벌고 모아놨을 거 아냐. 우리 엄마가 무슨 사치를 해.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한테 용돈 좀 드리는 게 우리도 배알이 꼴리더냐? 진짜 나쁜 인간아.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 엄마는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 기 살려주라고 싫은 소리 단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효도는 못할 망정 20만 원 가지고 째째하게 말이야. 뭐? 지금 남편 자존심 상하게 째째? 지금까지 드린 돈 회수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 노인네한테 20만 원씩 꼬박꼬박 주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절대 주지 마. 앞으로 네 통장까지 내가 관리할 거야. 알았어? 전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고 당장에 우리 식구 입에 풀칠할 형편도 안 되니 엄마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가난이 너무나 서글픈 시절이었어요.
엄마, 너무 미안한데 드리던 거 잠깐 중단해야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식구들 당장 먹고 살 돈도 부족해서 말이에요. 못난 딸, 이해해주세요. 아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이 못나다니. 네가 그 집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돈 받기도 염치 없었어. 잘 생각했어. 네가 준 돈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돈으로 은혁이 교육시키고 새 옷 사입히고 예쁘게 키워라. 너무 서러운 마음에 울음이 쏟아져 나와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언제쯤이면 상황이 나아질까? 내 수중에 한 5억이라도 떨어지면 참 좋겠다. 아니, 5억도 많고 한 3억이면 2억 빚 갚고 나머지 1억으로 우리 은혁이와 둘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시어머니의 치매병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이젠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었죠. 함께 살던 태국인 동서도 이쯤 되니 난장판인 집안 분위기를 읽은 것 같았어요. 여느 때와 같이 고단한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엉망이 돼 있었어요. 벽이며 마룻바닥에 온갖 똥칠이 돼 있었죠. 시어머니가 본인이 뒤처리를 하겠다며 성인 기저귀를 벗고 여기저기 묻히고 다녔던 거였어요. 맙소사, 말로만 듣던 벽에 똥칠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여전히 백수였던 시동생 방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이 횡했어요. 정신 차리고 집안을 살펴보니 똥칠뿐 아니라 온갖 돈 되는 건 다 없어졌더군요. 범인은 태국인 동서였어요. 동서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평소에도 너무 싫어했어요. 그냥 가출한 게 아니라 집에 돈 되는 물건을 다 갖고 도망쳐버린 거죠. 술 처먹고 뒤늦게 들어온 백수 시동생한테 상황을 말했더니 자기 와이프만 애타게 찾더군요. 돈이며 없어진 물건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요. 그 후 경찰에 신고도 하고 시동생이 백방으로 동서를 찾아다녔지만 태국으로 떠나버린 뒤였기에 찾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1,000만 원 넘게 태국 투자처로 보낸 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죠. 그대로 다 날린 거예요. 가난한 우리 식구에게 1,000만 원은 정말 큰 돈인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동생은 허망한 얼굴로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며 집을 떠나버렸어요. 아니, 본인 엄마가 치매에 걸려있는데 며느리인 나한테 다 떠넘겨놓고 덜렁 떠나버리다니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시동생과 연락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전 계속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도저히 돌볼 수가 없어 치매 전문 기관으로 모셨어요. 그 비용은 남편 보고 충당하라고 했고요. 그 집에 많던 식구가 하나씩 사라지고 이제 은혁이와 저 둘만 남으니 몸은 편하더군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은혁이와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착하고 예쁜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행복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전엔 식구도 많고 삶이 전쟁 같아서 우리 아들 얼굴 제대로 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또 식구가 줄어드니 생활비도 좀 덜 들어서 투잡해서 식당 알바 하나로 일을 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잘 지내지? 그냥 전화해봤어. 요즘도 형편이 안 좋지?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웬만해선 전화 안 하신 분이 갑자기 전화까지 하니 괜히 걱정되네. 다름이 아니고 갑자기 집 천장에 물이 새네. 워낙 오래된 집이라 뭐 당연한 거지만 이불이 다 젖고 난리라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 얘. 네? 어머, 요즘 비도 많이 오는데 큰일이네. 이불까지 다 젖었으면 엄마 감기 걸리겠네. 얼른 사람 불러서 고쳐야죠 뭐. 아, 그게 말이야. 사람 부르면 또 돈 들어가잖니. 최소한 몇십만 원은 줘야 할 텐데 그 돈이 없다 지금. 어머 엄마, 몇십만 원도 없어요? 제대로 식사는 하시고 사는 거 맞아요? 아, 참 속상해. 디스크 때문에 일을 하다 말다 해서. 미경아,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천장 고칠 돈 말이야. 뭘 빌려줘요 엄마.
당장 내가 사람 써서 천장 고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친정집 천장 비새는 걸 수리하는 비용은 딱 28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 돈도 없어서 어렵게 저에게 부탁한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럽더군요. 엄마는 저한테 미안해 하셨지만 오히려 효도 못 시켜드리고 능력 없는 딸인 제가 더 죄송했습니다. 제가 친정집 천장 공사하는데 가보던 날 모처럼 남편이 집에 내려왔어요. 집에 있던 은혁이가 엄마 외할머니 천장 공사하러 갔다고 말했나 보더군요. 노인네 집 천장 공사했다고? 뭐 때문에? 장모님한테 노인네가 뭐야 싸가지 없이. 엄마가 천장에 비가 샌다고 하셔서 고쳐드렸지. 뭐? 비 새면 양동이로 받치고 대충 살면 되지. 그 개똥 같은 집 뭘 공사식이나 해. 그래서 그 공사비는 누가 대고? 내가 대드렸다. 왜? 뭐? 얼마나 나왔는데? 10만 원? 10만 원짜리 누수공사가 어딨어.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싸게 해서 28만 원에 했지. 뭐? 28만 원? 28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야. 그렇게 쉽게 말할 돈이냐고. 무슨 28만 원 갖고 이렇게 난리야. 우리 엄마 나이도 많은데 감기 드시면 어쩌려고. 치매 걸린 우리 엄마는 차디찬 요양원 바닥에 내팽겨쳐놓고 니네 엄마 집은 근사하게 고쳐드리니 좋냐? 집에서 어머니 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당신이 생활비를 한 200개라도 보내. 내가 일 안 하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 수발까지 다 들 테니까. 또 돈돈거리냐? 그건 성의의 문제라고. 성의. 넌 애초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던 거야. 나쁜 년. 우리 갈라서자. 네가 우리 식구들 다 쫓아내고 이 집 차지하고 사는 걸 나 못 본다. 뭐? 내 몸 부서져라 희생하고 산 나보고 나쁜 년이라고? 내가 식구들 다 내쫓아?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야? 이혼? 그래 좋아. 듣던 중 반가운 말이다. 우리 친정엄마가 좋게 살라고 해서 지금껏 참고 살아줬더니 돌아오는 대가가 이거냐? 좋다. 이혼하자. 이혼해. 내가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은혁이는 네가 데려가서 키워라. 양육비는 당장은 못 준다. 너한테서 무슨 돈을 바라냐? 지금껏 나한테 생활비 준 게 다 모아도 돈 1,000만 원도 안 될 거다. 이제 난 해방이다. 우리 은혁이 다시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넌 아빠도 아니야. 해방이었습니다. 해방. 드디어 이 귀신 속을 갔던 시댁에서 정식으로 해방되는 날이었죠. 그 길로 은혁이와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방 2칸짜리 집이니 전 엄마와 자고 은혁이는 방을 따로 내주었어요. 친정엄마 품이 너무 좋아서 꼭 껴안고 잤더랬죠. 꽤 똑똑했던 은혁이는 교대를 갔고 다행히 친정집에서 멀지 않은 공주교대를 갔고 졸업 후 바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사랑둥이 은혁이가 의젓한 선생님이 되다니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통지서와 함께 친정집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도 걸려왔죠. 엄마는 귀가 안 좋으셔서 잘 안 들리시는지 크게 통화하셨습니다. 네? 2억이요? 10억? 아니 20억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엄마가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이 집이 재개발되는데 20억이나 준대. 세금 떼고 말이야. 에이 엄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20억이나 준다고요? 2억 아니고요? 아냐, 20억이 확실하대. 아까 온 편지 한번 잘 봐봐. 금액 적혀있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본 통지서에는 정확히 20억의 재개발 보상금이 적혀있더군요. 너무 큰 금액에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주 비용까지 대준다고 하니 더 이상 쓰러져가는 친정집에 살 이유가 없었어요.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얼른 공주교대 근처 방 4개짜리 크고 좋은 아파트를 얻었죠. 꿈만 같았습니다. 지방 아파트라 50평대를 사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통장에 남더라고요. 평생을 시골 아줌마로 산 저는 당최 감도 안 오더군요. 똑똑한 우리 아들 은혁이가 부동산 정보를 뒤져 서울에, 여의도에 괜찮은 건물이 급매로 아주 싸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건물주가 암 말기 환자라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고향 근처 요양원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여의도 그 건물을 급매로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은혁이가 함께 갈비탕 한 그릇 먹으러 식당에 가는 도중에 얼굴이 거뭇거뭇한 웬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혼한 전 남편이었어요. 은혁아, 당신? 아니 장모님까지 서울 여의도에 웬일이야? 우리? 이 뒤에 건물 계약하러 왔지. 에?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계약해? 여기서 장사라도 하려고? 아니,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먹고 살 수 있지. 돈은 어디서 나고 갑자기 돈벼락이라도 맞았냐? 하, 돈벼락 맞네. 친정집이 재개발돼서 20억 일시불로 받았거든. 거기다 대출 보태서 공주의 50평 아파트랑 이 건물이랑 샀지 뭐. 20억? 아니 어떻게 그 큰 돈이 한꺼번에 생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대체? 은혁아,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20억이란 말에 남편은 거의 개거품을 물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다시금 갈비탕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죠. 여보, 장모님, 아들아, 이 불쌍한 애비를 두고 가면 어쩌냐?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 아, 귀찮게 왜 이래? 누가 여보야? 우리 이미 이혼한 사이잖아. 우리 은혁이 키우는데 당신 돈 한 푼 보태준 적 있어? 어디서 아들 타령이야 갑자기? 여보, 정말 미안했어.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엄마 치매 요양원에서 심장마비로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불쌍한 우리 엄마 생각해서 날 다시 남편으로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재결합하자. 응? 나 너무 외로워. 와이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돈이 탐나서 그런 거겠지? 내가 당신의 검은 속내를 모를까봐? 허림도 없지. 너 같은 머저리에겐 단 1원도 내줄 수 없어. 당장 구두닦이 박스로 돌아가서 쎄 빠지게 구두나 닦아 평생. 은혁이도 평소에 아빠에 대한 정이 없었기에 저와 엄마보단 먼저 획 돌아서더군요. 은혁이에겐 미안했지만 전 남편을 증오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저희도 통쾌하게 돌아서서 갈비탕 먹으러 갔네요. 그 후로도 전 남편은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돈 요구를 해왔지만 철저히 차단했고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전혀 소식이 없네요. 본인이 사업이라 지칭했던 구두 닦기 평생 하면서 지내라죠 뭐. 구두 닦는 직업이 문제겠습니까? 성실히 구두 닦아서 자식들 잘 키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대단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사람은 정신이 글러먹었으니 무슨 일을 하던 하찮을 수밖에요. 친정엄마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우리 은혁이도 교사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참, 얼마 전엔 은혁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아주 참한 동료 여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은혁이 말로는 농사짓는 부모님의 외동딸이며 집안은 가난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왠지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했고 제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고 농촌 살면 어떤가요? 사람만 착하고 성실하면 땡큐죠. 그저 은혁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몸이 편해지더군요. 그러면서 과거를 반추해보니 힘들었던 시절 왜 은혁이를 데리고 과감히 그 집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했을까? 제 자신이 한심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다 늙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정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결단 내릴 줄도 아셨으면 해요.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